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10번째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들어갑니다. 안 하고 싶은가요, 와를? 좀 해봐. 마이클리 이항영입니다. 저 뭐 할까요? 자기 이름 되죠? 저는 빛나는 해녀 고혜진입니다. 빛나는. 왜 해녀야, 자꾸? 제가 별명이 해녀? 중학교 때부터 해녀였어요. 10년 동안. 왜? 제가 검정색 코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모자 딱 쓰고 딱 당겨가지고 해녀처럼 엄청 빨빨거리고 다녔어요. 아, 보니까 해녀가. 제 이름은 몰라도 해녀라는 걸 그렇잖아요. 해녀가 오다가 뉴스 보니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 문화 인류 거기에 등재된 다음에 그걸 추진하고 있다며. 혜진 씨 저는 등재가 안 돼요, 근데. 대사에 홍보대사. 4차원이야, 4차원. 해녀 홍보대사. 닮을 꼴은 안 돼. 등재되고 싶다. 지난번 작가는 그 미인대에 나왔었다며. 그거 저번 주도 얘기하셨어요. 어디? 얘기하기 싫다. 지난번에 얘기했어. 그래? 한류 뭐 어쩌고야. 예, 이미 끝났어요. 유효기간 지났어요. 우리 다음에 소개. 사탕 깨먹고 있어서. 따지하고 강주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김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이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7월 7일부로 올해는 교수로 되는 거니까. 그죠? 아니, 그거 나온대요? 아니, 나 주겠지. 다른데 안 주면 어떡해? 줘야지 녹음하지. 녹화. 녹화하지. 그건 그렇고요. 종목 배틀 하기 전에 난 정말 운이 되는 사람이야. 네. 운 빨리 되는 사람 진짜. 한 달 전이었나요? 지금 10회니까 10번째니까 6번째인가 7번째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딱 어떤 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체가네? 그래갖고 난 할 수 없이 H엔장 너 먹어라. 난 롯데케미칼로 가겠다 했어. 완전 살아있잖아. 그 앞에서 빼먹은 SK하이닉스를 얘기했던 이승훈 대표 잘 가. 집에 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제약 바이오 해봤자 자기는 SK하이닉스를 줬던 사람이거든. SK하이닉스 얘기부터 해줘.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빠진 이유가 얼굴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어. 똥개다 똥개. 다른 게 아니고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그 6월 수입 동량, 물동량을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수입 동량, 물동량을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SSD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거는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2분기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론이 줄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실적이 줄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LG전자를 보고 놀란 지금 사람들이 SK하이닉스를 집어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LG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뭔 상관이냐? LG전자 G4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LG전자를 뒷받침했던 거는 LG전자의 어떤 펀더멘털을 뒷받침하고 있던 가전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전 쪽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전 쪽이 어디서 깨져나가느냐? 중국에서 점유율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도 하이얼, 그러니까 이런 거 제품, 야 누가 하이얼 쓰니? 근데 요즘에는 하이얼 괜찮네. 이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LG전자가 그 중국에서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LG전자 에어컨이었다. 근데 청도에 가봤더니 지금 상해에 보게 되면 LG전자 에어컨이 아니고 청도 하이얼 에어컨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만큼 기술을 빨리 따라잡았다는 얘기고 국내에 퇴사했던 인력들을 데려다가 가전제품 개발에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있던 반도체 인력, 그러니까 M&A, 마이크론의 뭐 떼거지 기업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피니엄 반도체나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다른 반도체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퇴사한 인력들을 데려다가 돈 따블 줄게 와. 하면 안 오겠냐는 얘기죠. 따블 줄게 와. 그러면은 그 인력들에 대한 쪽들이 중국의 이 반도체에 대한 그 따라잡는 거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1조 위안을 갖다가 쏟아 붓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입니다. 180조를 갖다가 이 반도체 업종에다 쏟아 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8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 180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180조를 갖다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잠시 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다만 그것도 역시 우려감으로 끝날 거다.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술 안 빼갔겠어요 서로? 안 빼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돈질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 반도체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관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반도체보다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도 쏟아붓고 평택에다가 공장 왕창 짓고 이런 상황에서는 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신규 라인업을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하나 했었는데 이거 갔나? 안 갔나? 요즘에 하도 제약바이오만 가니까 알 수는 없는데 한양 ENG 어떻게 됐나? 갔죠, 다 걔도. 한양 ENG 같은 거, 박스네, 얘도. 그러니까 한양 ENG 같은 게 더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라인업들이 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붙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여전히 박스에 대한 흐름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거 됐고요. 제가 에이스는 그 SK하이닉스, 랩코목스는 질문했는데, 워낙 궁금해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김성과 과장님 생각나는 게 있어. 내가 요걸 바가지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보니까 어제 오늘 내가 귀국하면서 주가 사는 게 있네. 현대엘리. 현대엘리. 고생 많았다 저거. 혼날까봐 올라갔어. 현대엘리 좀 AS 해줘봐. 현대 엘리베이터가 왜 빠졌냐? 그 유상증자 때문이죠. 유중 물량씩 월화에서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의상 대표님께서 뭐 있죠? 이거는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 하지 말죠. 정치적 이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수급상 이유 때문에 빠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급하게 이걸 돌려세고 있고. 결론은 뭐야? 지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만 해줘. 가정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건 3년짜리라고. 3년짜리. 왜냐면은 똑같은 사례가 전에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서비스 사업 그 당시에 마켓이요 설치 쪽에 1위였고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 사업 유지보수 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때 3년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매출 영업이 지금 딱 그 타이밍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 쪽에서는 마켓시에 1위 차지하고 있고 유지보수 쪽도 이제 마켓시에 1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직영 유지보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거를 직영을 돌리는 순간 영업이율이 40% 50%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여기에 현해상선 이슈들 이제 나가 떨어졌죠 이제. 또 뭐 있죠? 유상증자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때마침 건설 경기 뭐 좀 부동산 사내 만에 이런 얘기 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업황 자체들이 또 우호적이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전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주식 못 할 때 그 누가 뭐 사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이야 이거죠. 그 안전한 주식 현대 엘리베이터 그 중에 하나다. 하지만 얘가 제약바이처럼 점상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3년 동안 갈 만한 주식 중에 하나다. 하고 강준혁 선생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준혁 선생 하면 생각나는 주식이 성정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 아니 강준혁 선생은 나랑 비슷해갖고 아니야 강준혁 선생은 나쁜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준혁 선생은 길게 살아있는 주식인데 LG화학 있잖아요. LG화학 좋아하잖아요. 근데 LG화학이 지금 은근히 좀 살아있는 주식 대표적인 거가 롯데케미칼에 LG화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요. LG화학 같나 이런 거 어떻게 봐요? 롯데케미칼. 야, 근데 오늘 진짜 방송이 약간 좀 저번 주보다 굉장히 좀 고급진 것 같다. 오늘 해는케 방송에서 난리 났어. 역시 이학영님 오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지금. LG화학 롯데케미칼 그거 자기 전문이잖아. 근데 자유가 없는 게 약간 뭐가 없다고? 자유. 나도 SK 하이닉스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좀 이따 얘기해. LG화학. 정리를 좀 있으면 까먹을 텐데. LG화학은 일단 저번에 이제 그 얘기가 하나가 있었죠. 네. 중국 쪽에 이제 LG화학 부분 원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제대로 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리튬 인산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원래는 이제 카트라든지 골프 카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다가 이제 대형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래서 그 LG전자의 리튬 이온 전지가 약간 좀 설 자리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LG화학 공장 설립에 있어서 지금 쌍수를 들고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거기서도 기술력으로 뭘 빼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은 그런 형태 자체를 보면은 중국이 그쪽으로 전기차를 완전히 달리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던 회사가 닛산이라는 회사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레이프.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용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판 곳이 파나소닉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시장이 좀 전기차 시장이 좀 천천히 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하고 전기차하고 판매량을 보니까 전기차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수 브랜드 업체들이 올 하반기에 대부분 나올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파나소닉이 아니라 LG 화학이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주식은 한 1년은 그냥 들고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셨는데 화학주를 볼 때는 그냥 롯데케미칼 보고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는 LG 화학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이닉스도 얘기하고 싶다며. SK 하이닉스는 이승훈 대표가 없어서 그런데 박스 지금 차트상으로는 박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래로 열려 있는 거 아니야? DXI 지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DXI 지수 완전히 아래 뚫렸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현물 반도체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현물가가 고정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도 지금 좀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단순히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매수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중국에서 1조 위안 정도 1조 위안 정도 투자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해요. 설계 기술이 중요하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 기술보다는 장비가 중요한데 장비는 우리나라 업체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번에 반도체 그 잡지를 하나 보니까 곧장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시장 쉐어는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시장 쉐어가 50% 넘잖아요. 거의 70% 정도 되나요? 그 시장을 일단 뺏길 가능성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SK 하이닉스를 그냥 단순 박스권으로 보고 무조건 박스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지금은 좀 있지 않냐 그런 말씀 좀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AS 하나 해드려야죠. 저도 이제 저는 저도 한 4주 전에 저는 이제 할 게 없어갖고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 얘기했거든요. 제일 기획인데요.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인데 계속 떨어졌는데 그러면 제일 기획 실적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지금 그런 안 주식들 그러니까 아직 핫한 주식이 아닌 것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주식 중에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혜진 씨한테 여쭤볼게요. 혜진 씨는 우리 여기나 우리 지금 저나 우리 강준혁 선생 그리고 김서원 과장, 이승원 교수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좀 주위에 들은 것 중에 좀 이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 궁금한 거에서 딱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원래 들고 있던 데서 더 매수를 했어요. 미쳤어? 물타기 했어요. 네, 근데 뭐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사드립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답이 됐고 또 다른 거는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충분히 답이 됐지 이 사람아. 그리고 BC 월드제약을 오늘 새롭게 샀는데요. 그건 또 뭔 주식이야? 이거는 이건 제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됐어요. 좀 대답해 주세요. BC 뭔지. BC 월드 제약이라고.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저도 그래요. 지금 바이오 제약 쪽이 워낙에 핫한데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 에스텍 파마나 코로 생명과학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정보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 덜 오른 바이오 제약 쪽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상장했어요. 상장 당시 경쟁률이 618대 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버블이었구만. 결론은 근데 뭐 아무튼간에 네.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섹터 종목들이 숫자가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잘 나간 종목도 있는데 네. 이 BC 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숫자가 충분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신평 신용등급 A+입니다. 똘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 네. 망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그 DDI라고 하죠. 드럭 딜리버리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내 몸 곳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얘네들이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어떤 약을 맞았을 때 그 약효가 어떤 캡슐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네. 마이크로 단위로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것이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약효가 계속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유산균 음료 있잖아요. 캡슐 잔까지 사서 약 하나 먹는데 3개월 동안 나. 그러니까 주사를 덜 맞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약 한 번을 먹으면 네. 3개월을 나눠서 퍼진다고? 그렇죠. 한심한데. 그러니까 그게 약을 세상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주사제 맞았을 때. 야, 그거 뻥 아니야? 예, 아니에요.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그게 뭐 기간은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3개월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3개월이든 간에 그 기간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하루 아니야?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확실해?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약 100%가 우리 몸에 모든 작용 뭐랄까요? 다 소화가 조사해서 아니면 박살낸다 다음 주에. 그 중에 70-80%는 약효가 발휘되지 못하고 이미 소화가 되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사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게 있다라면은 그 기간 텀을 더 길게 해준다는 거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일단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기술을 인정을 받은 게 네. 독일의 그 ATC라 헷갈리네요. ACT인가 AT인가 예, 그 회사가 있는데 네. 독일의 큰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얘네 네. 매출이 지금 현재 작년 기준 13억 달러 네.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 독일 회사랑 합작으로 지금 2년 동안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얘네들이 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독일과 유럽 쪽의 매출을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은 바이오 제약 다들 실체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게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내용도 있고 회사도 똘똘하고 돈도 충분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종합했을 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 네. 고혜진 앵커가 네. 이 주식을 산 거가 네. 그 우리 김성 과장이 얘기를 해서 알게 산 거야? 아니 저는 이거를 사실 3일 전에 들었어요. 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들었어? 네,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누구한테 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성 과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오늘 가격이 딱 보면 얼마야? 42,000원이네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43,000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요. 이거 한 달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김성 과장한테 물어달라 그러세요. 아니, 좋다 그랬잖아, 분명. 그죠? 우리 강진혁 선생도 들었죠? 이 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좋다고 얘기한 거. 3개월 동안 약효 지속된다는 거. 좋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되게 좋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결론 딱 그거야. 숨이 3개월 나는 거기에 뿅 갔는데 어. 왜냐면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중에서도 ER이라고 있어요. 저 약국 가면 약사분들 저는 정확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 ER을 그걸 먹으라서 먹거든요. 제 특정 병 때문에.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했어서 그 진통이 오래 가요. 네, 그런 건데 이걸 3개월이면 뭔지 모르지만 대박이죠. 이건 다 뭐 정확한 거 모르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S까지 됐고 질문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 각각 한 종목씩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강준혁 선생보다 역시 우리 아래 거부터 가죠. 김성원 과장. 네. 뭐 이렇게 앞서서 뭐 BC월드 제약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 좀 덩치가 있으면서 새롭게 바이오 제약 섹터 쪽에 바이오 제약 섹터 7월과 8월 달 그리고 9월까지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예요? 얘기해봐요.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네.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왜냐면은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바이로메드, 코오롱 생명과학, 제넥신, 아미코젠, 레브캠바이오, 한미약품 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임상 1상, 2상, 3상 진행 중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네.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얘네들 쪽에서 혹은 뭐 얘네들이 쉬어가는 동안 박스권에 들어가는 동안 새롭게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섹터가 이미 모든 1상, 2상, 3상 끝나고 인허가 끝나서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있는데 아직 그 시장 자체가 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이제 개화가 될 만한 시장 바로 줄기세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기세포.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줄기세포 쪽에서의 가장 큰 선도 업체는 메디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포 치료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글로벌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 진행 중인 이런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겠죠. 네. 왜냐면은 솔직히 라이센스 아웃은 아까도 우리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되고 나서도 문제고 마일스톤 과정에서도 빠그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니 삼성 받으면 뭐래 안 팔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받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인식 자체가 현재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된 어떤 섹터들이 아마 7, 8, 9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파이프라인의 종목을 뒤를 이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마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테마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메디포스트 기관들이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니, 한 달이 뭐야? 아, 근데 그 메디포스트도 언제적 카티스템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요즘에 다시 된대?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기세포 치료 장점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약물을 하거나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한다고? 외과적 수술 방식이었다면은 이거는 그냥 교체와 재생의 개념이에요. 한 단계 더 앞서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환자의 질병에 따른 맞춤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전에 세원살론텍이 자가 연골 세포 치료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연골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쇠를 받거나 관절을 이제 쇠로 바꿔서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자가 세포를 갖다가 이제 배양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내가 70대 노인인데 70대 세포를 배양하면 그 세포도 70대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원살론텍이 그 한 몇 년 전에 한 그 금융위기 전에 엄청 올라갔다가 그 꺾였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대감으로 갔다가 야 이거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대더라.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가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한번 그 꺾였었다고. 그렇죠. 근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번 확 길었다가 지금 한 6년간 쉬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티스템은 이제 과연 그런 부분을 극복했는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세원살론텍보다 메디포스트가 좋다고 했던 사람들은 메디포스트 기술은 안 그렇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무튼 지금 카티스템 쪽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비싸요 솔직히. 한 번 만들 1,000,0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00원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맞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비쌌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임상이 그동안 시술한 경영이 그 건수가 지금 300건인가? 1,000건인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의료보험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이거는 통과된 순간 뭐 날아가는 거고 그거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오케이. 다음 우리 이승훈 교수 관심주. 관심주야? 네. 아 관심 없는데 요즘에 관심이 없는데.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아직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우리 몸무게 순 뭐 했어? 몸무게 순으로. 몸무게 순으로? 그럼 내 마지막에 얘기했네. 빨리 해. 소리 하지 말고. 난 웹젠 몰라. 웹젠. 해봐세요. 얘기해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그 게임주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시즈널러티가 있는 시즌에 왔잖아요. 이제 방학이잖아. 이제 방학이면 이제 게임주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의외로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앞에서 작년에 이제 일부 그 12월 달 매출에 대한 쪽이 나오고 나서 그 웹젠이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 말고 1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만 영업이익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웹젠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흐름이 양호하다. 유일하게 게임들 중에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계속 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어닝 시즌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겠죠. 실적을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이제 웹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뮤 오리진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제외하고도 글로벌 매출 5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매출에서 5위에 올라왔으면은 이 정도 단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매우 낮게 지금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는 뭐 웹젠에 대한 공략에 대한 포인트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전민기적에 대한 중국 모멘텀, 네. 그 다음에 뮤 오리진의 이 뮤 오리진 네. 이거에 네. 뮤 오리진에 대한 실적을 이제 반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원 대표가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할 때 봐야 되거든. 이 친구가 딴 거 몰라도 게임 좀 잘 맞춰. SK하이닉스는 잘 안 되지만 이런 제기라 SK하이닉스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아직 에이스크. 근데 내가 팁을 줄까? 뭐 SK하이닉스를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야지. 이제. 한국경제에서 얘기하면 어느 날 순간 계속 영혼 없이 얘기를 해. 그러다가 PD가 한 번 얘기할 때 있지. 그날 알려줘. 또 하세요. 그만하시죠. 그만하죠. 그때 얘기하자고. 우리 그다음 그 PD 나갔다. 그만뒀어? 잘렸다. 그만뒀어? 그만뒀다. 안 돼? 그만뒀어요. 누구였는데? 그 PD가 누구 진짜로? 오. 웹젠 느낌 좋아. 일단 딴 건 몰라도 이세훈 대표가 게임즈 할 땐 마음에 들어. 그 웹젠은 네. 그 여러분들 버스 보잖아요. 네. 버스 보면 옆에 광고하잖아요. 네. 그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뭐냐 뮤 오리진 뭐 드디어 1등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까 뮤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의외야 선방하더라고. 그래서 뮤를 웹전을 지금 다시 보고 있죠. 아, 그러니까. 게임은 딱 몰라도 이승원 대표가 게임 업계에 또 출생했던 사람으로서. 맞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감각 분명히 있어. 웹젠, 저도 관심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강 선생. 코라우 홀딩스가 합니다. 야 우리 방송에 자기 모르지만 이게 딱 작년에 15개월? 12개월? 작년 4월 정도에 우리가 두 번 정도 얘기했죠. 결국 뛰어내렸네. 뛰어내렸어. 먼지하고 다시 그 자리에 왔네.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있네. 아니, 뭔가 뭔가 있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있을 것 같은데. 라오스 말로 인사하세요. 따자하오 말고. 네. 베트남 말로. 그것이 뭐야? 뭔 소리야? 뭔가 있을 것 욕해도 같아. 몰라.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코라우 홀딩스는 아마 그 모멘텀 자체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네.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코라우 홀딩스는 실적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 반영되는 시차 자체는 항상 좀 네.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라우 홀딩스가 상승 추세 자체를 이제 좀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오스가 경제 성장률이 한 7% 중반이거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 필리핀만 한 6% 정도 되고요. 5점 몇 프로, 5.9% 정도 되나? 그런 식으로 원래 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7%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자체의 모멘텀 자체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작년에 봤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들은 시장에서 알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네. 가장 큰 모멘텀이다 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MC넥스거든요. 네. MC넥스. 미친 듯이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래요? 아니 MC넥스 보면서도 왜 이렇게 싸지? 오히려 의심을 했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재무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못 가서 팔더니만 그때도 날아가더라고요. 네. 사놓고 계좌리 찢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코라홀딩스 너무 그냥 편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뭔가 재료가 있어. 무슨 재료가 있어? 코라홀딩스는 보통 사람도 얘기할 주식이 아니거든. 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안 하네. 뚱뚱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뭔가 있죠. 보십시오. 여기까지. 네. 뭐 있죠. 여기까지 합니다. 있죠. 뭐가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하고요. 이공개 정보를 더 과징금 5억이야.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연히. 2시에 유한타증권 본사 을지로에서 합니다. 3층 강당으로 모이십시오. 더 원하는 정보 알고 봤더니 자기 몸무게 공개하고 이런 거나 되지. 진짜로. 네. 네. 딱 저희가 작년 봄에 했을 때 가격을 보면은요. 작년에 2014년 2, 3월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딱 한 종목 그 1주년인가?
이거 50회 기념으로 했죠. 50회 기념으로 우리가 교보증권 압구정에서 특집 방송, 공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2014년 5월 정도거든요. 그때 24,000원짜리 얘기했던 주식인데 그게 개폭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바닥치 올라오고 딱 역시- 그 가격 수준 아니에요. 네, 역시 추세를 타야지 사는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추세 타기 전에는 일단 관심만. 그리고 그때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더 많이 팔았었네. 그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유한타 며칠 요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2시에 토요일이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7월 들어가면 4일. 7월 4일 몇 시에? 예, 2시에 합니다. 2시? 2시에 어디? 을지로의 유한타 증권 본사 예전에 동양증권 거기 그 자리? 광교 거기 동양을 시대를 네. 여하튼 유한타 증권 본사 3층 왜냐면 강당 동양이라고 얘기해줄 사람들 기억하니까 어딘지 네. 아실 거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니까 네. 너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돈 받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증권회사에서 강의할 때 돈 받고 하죠? 증권회사한테 해줄 때는 돈 받고 하죠. 네, 대중 상대로는 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네. 예약하는 거 없고요. 예, 예약하는 거 없고 네. 오셔가지고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약간 좀 헷갈린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은 문의 전화를 02에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3770에 2244로 전화를 다시 하셔가지고 한번 02에 네. 3770 네. 2244로 네.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종목까지 나왔는데요. 저도 하나 하면 전 요번에 출장 갔잖아요. 네. 뭐 출장 겸 이제 자가 출장이라고 이제 표현 솔직히 하면 자가 출장인데 제가 그래도 미국도 가고 자주 가고 뭐 하는데 이번에도 미국 한 몇 군데 한 도시를 세 군데 갔죠. 미국 큰 도시만 세 군데 갔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두세 가지 제가 딴 건 몰라도 큰 변화는 제가 항상 느끼는데요. 이번에 느낀 거가 역시 웨어러블 기기를 엄청 많이 찬다 애들이. 그리고 애플워치 사는 애도 제가 주위에서 2명 차고 다니는 애 봤어요. 아니 네. 코골이 그거 체크돼요? 뭐가? 코골이 체크되나? 코골이 체크가 핏빛 그런 거 차면 밴드 차면 그 핏빛에서 그거하고가 코골이가 아니라 수면 습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중요한데. 웨어러블 기기를 사람들이 많이 찬다는 게 느꼈고요. 이미 벌써 애플페이 그리고 심지어 구글 원래 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웬만한 매장 큰 데에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더라 하는 걸 일단 느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많이 얘기하고 있다. 예, 저도 보고 깜짝깜짝 놀랐고요. 가보는 거 보고 놀랐고요. 또 하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창원저건 7월 2일이잖아요. 7월 2일이고 이제 자동차 실적 발표해서 보냈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이게 잘 안 팔리는 자동차 보면 이제 이런 라이트 트럭이라든가 컨버러블 저쪽에 컨버러블이 아니라 SUV 이런 쪽이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싼 차들 수용차 라인은 다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강진혁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그런 건데요. 일부 제가 뭐라고 특정 브랜드를 얘기 안 하겠지만 잘 안 되던 회사인데 이번에 좀 판매가 늘어나는 회사 몇몇 브랜드가 있는데요. 평균 18%의 디스를 했어요. 평균이 18%입니다. 그러니까 18%한 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 2만 불을 깎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승용차 라인들이 워낙 덜 팔리고 비싼 차하고 고급차, 그러니까 BMW 예를 들어서 7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건 뭐 BMW 6자 들어가는 것들, 스포츠카 라인들이 있는 건 하나도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비싼 차나 좋은 차를 안 깎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승용차 라인들은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 몇 개는 18%예요, 평균이. 엄청 깎아주는 거잖아요, 18%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는데 거의 하나도 안 깎아주는 차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 재작년, 올해 보면서 계속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동네마다 항상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우리 보면 스트릿 파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길에다 보면 우리나라 30분에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특정 좋은 위치에 돈 안 받고 하는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에미션 프리. 예를 들어서 완전 순수 전기차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하이브리드 들어갑니다. 에미션이 적은 것들은 먼저 해주고 그런 데다 대고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시대를 하는 거가 대도시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건물에 있으면 호텔 제일 앞자리 보면 항상 핸디캡트 한 분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EV 차량들 있죠.
그러니까 에미션이 적은 것들에 위주로 하는 거가 정책적 지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우리 여러 번째 PEV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우리 그 BMW, 그 MI8 이런 것들, PEV 이런 것들이 대세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 기술 수준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테슬라가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이번에. 테슬라가 그 매장들이 많이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대부분 오토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백화점에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워낙 테슬라는 그래요. 워낙 그 들어가고 많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기존 업체들이 안 끼워줘 갖고 얘네들이 보면 테슬라가 백화점에 몰에 있고 막 그래요. 매장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타봤어요. 아니, 운전을 한 게 아니라 타봤어요. 타봤더니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상담을 해요. 하는데 보면 처음에 놀란 거가 제가 화면을 볼 때 눈을 볼 때 틀리잖아요. 그 센터페시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계기막 옆에 라디오 있는 그거 보면 제가 봐서 눈대중은 한 22인치 모니터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하는 거 다 보여주는데 그 문자라든가요. 그리고 전화 그런 거 다 당연히 연결되고요. 오디오 탁탁 연결되고 뭐 환상적으로 나오는 게 딱 태블릿 PC가 거기 박혀있죠. 22인치 정도. 그러니까 큰 모니터가 두 개 달려있죠. 안에 이제 계기판에 있는 것도 한 20인치 아닌 건 좀 작고, 근데 20은 거의 꼭 같고. 근데 보면 할인이요. 이런 잭이 딱 하는 거 놀랐고요. 우리 그 초에 보면 이승원 대표 얘기했다고 테슬라 안 팔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번에 17% 18% 팔렸어. 이 두 달 연속으로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게 대세다.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그 강정희 의원이 이제 LG화학 얘기했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지금 LG와 순수 석유화학의 업종도 좋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라는 버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 LG화학이 뭐 탑이죠. 왜냐하면 순수 화학도 좋은지 석유화학도 좋은데 근데 저는 하지만 전기차 때문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삼성 SDI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 지금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제약이나 이런 거 사실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 정말 계속 삼성 SDI는 많아. 삼성 SDI는 지금 또 구조조정 들어가니까 아마 사업부 몇 가지를 또 정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좋은 거 아니야? 정리하면 돈 들잖아요. 아, 돈 드나? 네, 정리하면 이제 돈이 드니까 그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좋죠. 네, 보는 게 어떨까?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저는 하여튼 그러면 LG화학인데 하여튼 전기차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PEV PEV가 플러그드 일렉트릭 베이클이거든요. 그거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MI8 이런 거 레귤에 뭐 열대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삼성 SDI가 됐건 아까 LG화학이 됐건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전기차가 엄청 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자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요. 잠깐만요. 아주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각을 좀 넓혀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애플페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다음 카카오페이가 됐건 LG 그 네이버 페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페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노트 6 나오면서 삼성페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애플페이도 지금은 미국만 하고 처음에 그다음에 영국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캐나다 막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네 군데 금융기관과 뭐 극비 회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모바일 그 결제 이 모바일 결제는 하여튼 이승원 교수의 전공 분야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관련 거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많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바이오인데 다음이 뭐냐 그러잖아요. 다음이 뭐냐는 건 핀테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핀테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선봉에 서는 것이 애플페이를 비롯한 부분인데 벌써 저 깜짝 놀랐어요. 구글에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보고. 페이스북도 이제 전자상거래랑 그 알리바바처럼 이거 송금 기능을 이제 페이스북에 탑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 주가 보면 뭐 신고가 근처에 놀고 있죠. 그렇죠. 오늘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고혜진 앵커님. 고혜진 앵커도 관심 전화 불러보세요. 저는 나라면 이거 한번 사보겠다. 우리 들으신 분들. 저는 솔직히 요즘에 자꾸 우선주. 네. 한번 웃지 말고.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제가 아침부터 되게 저도 이제 막 장중 막 뭐라 그러죠? 시황을 해야 되니까 뉴스를 계속 보는데 아침에 이제 태양금속 우선주를 보니까 급락을 했다가 신고가로 오늘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투자 과열 종목 막 이렇게 지정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선주랑 제약주만 막 가고 있잖아요. 바이오, 제약. 그죠? 네. 그리고 화장품주도 좀 이렇게 잘 가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시장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성장 모멘텀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이게 지금 신약 개발이든 뭐든 지금 확실시되는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쪽으로 막 이렇게 투자가 몰리고 돈이 몰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그 시장의 질이 아주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주기 때문에요. 아무리 저희가 싸구려 방송을 해도 우선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다시 바꿀게요. 네. 이런 거, 우선주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말고, 네. 순수하게 네.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면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이거 한번 사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네. 대형주 뭐? 대형주 네. 뭐가 있을까요? 한스바이오 아니야. 저 솔직히 한스바이오메드 네. 그거 관심 있어요. 바이오 말고는. 바이오 말고요. 네. 그냥 대장주들 아무거나. 대형주 네. 대양주가 됐건 소형주가 됐건. 제일모직 삼성물산. 제일 뭐지? 네. 제일 뭐지? 제일 뭐지? 제일 뭐지? 제일 뭐지? 제일 뭐지 왜요? 제일 뭐지? 그냥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확 생길 것 같아요. 그 엘리엇 그 얘기도 그렇고 네. 취소되나 그 합병 무산되나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무산되면 더 오를걸? 네, 무산되면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물산이 오르지 않을까? 물산. 사실은 물산이 메인은 아니거든. 네. 모직이 메인이지. 네. 네. 모직이 메인.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제일 모직이 메인이고 네. 일반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메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더 갖고 있는 건 물산 네. 주주가 더 많으니까 그 얘기죠. 제일 뭐지? 느낌 네. 좋아요? 될 것 같아? 삼성물산 제일모직.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성호 과장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는 제일모직보다 이제 전 삼성물산이라고 봅니다. 난 둘 다 똑같다고 보니까. 나도 네. 합병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똑같아. 뭐 네. 저는 삼성물산 합병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합병돼도 올라가고 네. 안 돼도 올라가고. 아니 누가 그룹의 중심에 설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제일 모직이 그룹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바이오 종목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우리 그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올라가기 전에 4월 달에 식약청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줄기세포 바이오 제네릭 싹 다 밀겠다.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못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고 조인해 밀겠다는 게 뭐예요? 지원해주겠다 그런 지원도 거.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줄기세포라든지 하는 쪽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면 상용화하는 데까지 법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산이 너무 많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힘들었는데 원래 식약청은 업무 목표 자체가 그런 걸 싹 다 없애겠다라는 게 업무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작년에 삼성에서 바이오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죠? 바이오 관련된 회사. 요번에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알게 네, 모르게 네, 지금. 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 게 바이오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물산이 됐다가 종합상사, 네. 건설, 물산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이제 바이오라면 네. 그거에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게 전 제일모직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제일모직의 규모 자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삼성물산하고 두드려 합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일모직은 사면은 일단 살아생전에는 가져가야 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제일모직은 사고 난 다음에 계좌도 찢어버리고 계좌 비밀번호는 갑자기 생각나는 번호 4자리 이런 걸 해서 절대로 팔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나중에 HTS는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이제 잊어먹는다. 있는지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돈 버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할때 중력도 잊어버리고. 삼성물산이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 그쪽은 이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거의 10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 얼마까지 10몇 배가 오른 거거든요. 나중에 주가를 보면.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삼성그룹의 대장이 삼성전자라고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를 10배 보내? 그럼 얼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죠. 제일모직이 딱 가격이 좋아요. 요거 10배 보내면 또 100만 원 되는 거거든.
그렇게 좀 이게 그 뭐죠? 경영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중심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요즘 막 이렇게 엘리언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이런 거에 편성하지 말고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잔물결이고 큰 물결을 보고 요번에 우리 부회장님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 삼성그룹에 누가 대장이 될 거냐. 부회장님 힘내세요. 스포츠! 엘리엇은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잘 오는 기회가 창피해. 왜요? 부끄러워. 왜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러면은 엘리엇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엘리엇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엘리엇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걔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왜 이따위로 평가하냐. 더 달라 이거거든요. 맞는 얘기죠. 더 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 정도가 맞다 그러는데 얘들은 더 달라 이거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엘리엇이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애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 얘기? 네? 누구한테 들었어? 그냥 여기서 여기 있어? 김건사 오빠, 김오빠. 오프 더 레코드. 김오빠.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그런 레코드. 얘기들.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는 과징금 5억이야. 네. 그런 얘기들 네. 들었어요. 네. 이성 대표하고 뭐 하려던 얘기가 뭐야 지금? 없어요. 네. 회장님 힘내십시오. 난 이 얘기를 했을 뿐이야. 삼성에서 혹시 알아? 우리 광고 줄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오늘 또 시즌 3 오늘 10번째 에피소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